안녕하세요. 저는 위버 시스템즈 최재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아르바 메리디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아르바 메리디안은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 뭐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동작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많은 자료를 이게 찾아보기가 쉽진 않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아르바 메리디안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부분은 클라우드 서비스인 메리디안 서비스가 있고 그 사용자 단말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비컨 박스, 그리고 이 박스들을 관리해주는 비컨 센서,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이제 컨트롤러가 연동이 돼서 컨트롤러에서 비컨 테이블 및 배터리 정보들이 이 메리디안으로 리포팅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크게 나누게 되면 메리디안, 그리고 센서, 비컨,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으로 크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컨의 동작 방식이라고 해서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건 제가 실제 데모를 하면서 좀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비컨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컨트롤러나 뭐 CPP나 AOA처럼 그렇게 복잡한 구성이 아니라 비컨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비컨은 오직 자기가 가진 정보를 브로드캐스팅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 브로드캐스트하는 프레임 안에는 아르바 비컨은 아이비컨 규격을 따르고요. 그 프레임 안에는 크게 보시는 것 같은 5가지 값이 들어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있긴 하지만 이 5가지 값이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러에서 비컨들을 관리한 테이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컨 로케이션을 하는 비컨 자체는 이런 값들을 계속 애드버타이징을 하고요. 단말기는 그 프레임을 받아가지고 그 이 하나만 받는 게 아니겠죠. 주변에 있는 비컨들의 프레임을 받아서 자기의 위치를 미리 M 안에 미리 정의된 그 위치에서 자기 위치를 표시하게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컨은 이제 로케이션과 프락시미티로 나누게 되는데요. 로케이션은 말 그대로 자기 위치에 대한, 그러니까 인도 내비게이션 쓸 때 사용하게 되고요. 프락시미티는 푸시 서비스를 쓸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프락시미티 비컨에서 나오는 신호를 수신하게 됐을 때는 이 미리 정의된 푸시 서비스가 메리디안 쪽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단말기를 들고 어떤 매장 앞을 지나갈 때 그 매장 앞에 프락시미티가 디플로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뭐 쿠폰이라든지 광고성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신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케이션을 기본적으로 디플로이 할 때 TX 파워를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정의하는 메뉴가 없는데 이 프락시미티는 로케이션을 정의할 수가 없는데 프락시미티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푸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의를 해야지 이거를 풀 파워를 쓰게 되겠면은 아마 사람들이 단말기 들어와서 여기저기서 메시지가 뭐 왕창 들어오겠죠. 아르바 비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어떤 세미나나 이렇게 발표할 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배터리를 정보 수집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르바 컨트롤러 AP를 사용하는 고객,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무선 랜 인프라를 사용하는 고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아르바 무선 랜 인프라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USB 2.15 같은 USB를 꽂을 수 있는 곳에다가 USB용 비컨을 탑재를 해서 그 비컨이 그 비컨 박스죠. 배터리 비컨에
대한 정보를 아까 그 아이비콘 프레임 안에 있는 그 정보를 수신을 해서 컨트롤러 쪽으로 리포팅이 되고요. 컨트롤러에 올라가면은 컨트롤러는 비컨에 대한 테이블을 작성을 합니다. 이 테이블 내용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이 내용이 메리디안 쪽으로 연동이 돼서 정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서도 배터리가 몇 퍼센트 지금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메리디안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아르바 인프라를 쓰지 않는 뭐 시스코라든지 뭐 다른 무선랜 인프라를 쓰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형 비콘을 위해서 그 비콘 중에 센서 전용으로 나온 비콘이 있습니다. 그 전원 콘센트에 바로 꽂아서 쓰게 되는 센서용 비콘이 별도로 있고요. 그 비콘이 시스코 AP에 이제 조인이 돼서 메리디안 쪽으로 리포팅을 하게끔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러의 그 관리하는 테이블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토탈 11개 정도가 지난번 이제 제가 캡처를 떠놓은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를 이게 관리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비콤 내에 있는 프레임들, 맥 어드레스나 UID, 메이저 마이너 값하고 이제 신호세기 이런 부분들이 다 테이블에 정리되어 있고 갱신이 되고 이 테이블 내용 자체가 메리디안 서비스로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론적인 내용은 제가 많이 몰라서 크게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실제 보시는 구성 요소 중에 이 메리디안을 한번 접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메리디안 POC 킷을 구매를 했고요. POC 킷을 구매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는 계정이 하나 발급이 돼요. 그리고 그 계정이 어, 이 메리디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그 하위의 사용자 계정을 퍼미션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 계정이고요. 보게 되면 로그인하게 되면 이제 로케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제이슨 홍 데모가 있고 위버 시스템즈가 있는데 이게 제가 메리디안 쪽에 등록한 제 개인 계정이고요. 이 개인 계정이 이 제이슨 홍 데모라는 로케이션에도 할당이 되어 있고 저희 뷰시킷 계정 안에도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케이션이 두 개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정이 하나만 발급됐다고 해서 한 명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로케이션에 대한 화면에 대한 정의는 하나만 쓰지만 사용자들은 이 퍼미션에 의해서 여러 사용자들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좌측에는 이제 메뉴들이 쭉 나오고요. 제가 이 메뉴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메뉴는 바로 이 헬프 쪽 메뉴예요. 이 헬프 쪽 메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어떤 프로젝트 진행하시기 전에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앱메이커를 쓰는 방법들 그리고 메리디안 에디터를 쓰는 방법들 뭐 비컨에 대한 내용들 어떤 앱을 써야 되고 그런 페이지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매뉴얼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됐고요. 메리디안 계정이 발급이 돼 있으면 무슨 앱도 만들어야 되고 하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맵이에요. 맵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좋은 예, 나쁜 예,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좀 곤란하다. 맵을 그렇다고 뭐 캐드 맵, 뭐 이렇게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 맵을 굳이 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PPT를 그려서 던졌습니다. 저희 사무실 맵을 올려놨는데요. 그 맵을 한번 보시죠. 이 피처드라는 거는 지금 현재 그 맵을 처음에 실행했을 때 메인 화면에 대한 이제 내용을 편집하는 곳이고요. 요 화면의 내용들은 그 밑에 나와 있는 페이지스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페이지스 안에도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다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컴포넌트들은 계속 플러스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맵을 보기로 했으니까 맵을 먼저 보면 이게 제가 올린 위버 오피스라는 이제 맵이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맵에 대한 위치. 보시는 것처럼 구글 지도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당, 저희 회사가 사당이 있으니까 사당에서 검색해서 이제 그 위치에 가서 이 맵의 방향과 이 포인트를 매칭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내용이고요. 맵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플레이스 마크를 지정을 해주세요. 플레이스 마크는 가야 될 목적지라고 보시면 돼요. 인도어 내비게이션을 쓸 때 사용하는 가야 될 목적지. 보게 되면 여기 CEO고요. 이거는 ACMX를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 백인진 과장 자리입니다. 만약에 요 근처에서 내가 CEO 자리로 가겠다 라고 해야 되면 라우팅에 대한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있어야겠죠. 그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우팅 경로를 그려 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스 마크랑은 전혀 무관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갈 수 있는 이 경로를 다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출입구에서 대표님 방까지 가려면 비콘을 통해서 인도 내비게이션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겠죠. 이런 라우팅을 그려주시는 게 맵에서 여기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페이지는 원하시는 만큼 계속 추가를 해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이 페이지들이 결국엔 구성이 돼서 이 피처드라는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아루바 메리디안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블루투스 인도 내비게이션하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있다면 굉장히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겠죠. 비컨은 뭘로 해야 되고,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앱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르바 메리디안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를 솔루션화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다는 겁니다. 사용자 요구 정의만 된다면은 제 생각에 2, 3일 빠르면 하루에도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이 타이틀 내용이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제 비컨 하드웨어 디플로이하고 정의해서 서비스 테스트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한 가장 큰 단점도 이게 쉽게 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상의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메인 화면을 변경하려면 세 가지 타입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색깔 약간 바꿔주는 거, 이건 타일 텍스트로 타일 방식으로 해주는 게 있고요.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벤트 행사 만드는 거, 테마 바꾸는 거 이제 색깔 정도, 로고 색깔 바꿔주는 것들, 어, 랭귀지 변환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랭귀지 변환을 매핑해 놓으면 사용자 단말기가 그 변환해 놓은 랭귀지로 선택이 되면은 그 랭귀지에 맞게끔 앱에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몇 명의 우리가 계산하는 동안 이 기간 동안 몇 명이 방문을 했고 몇 명이 스크린을 받고 뭐 푸시 메시지는 얼마나 받고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가능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 또한 아루바 메리디안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어차피 이런 서비스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마케팅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비컨스라고 해서 이제 실제 디플로이된 비컨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배터리 레벨이라든지 맥어드레스들이 나오고 파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저희는 출입구 쪽에다 프록시미티 한 개를 놔뒀고요. 들어가서 에디트 할 수가 있고요. 이미 디플로이된 이런 비컨들은 메르디안에서는 추가 삭제할 수 없고요. 비컨스 앱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비컨스 앱을 간단히 볼까요? 보시는 이 비컨스 앱을 실행하게 되면 제가 디플로이 해놓은 이 비컨이 보입니다. 디플로이 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하고요. 상단에 있는 이제 비컨 표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비컨들이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자물쇠 표시되는 건 이미 디플로이드 되어 있는 비컨들이고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클릭해서 끌어다가 갖다 놓게 되면 로케이션과 프록시미티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네임드나 이런 거 정할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프록시미티는 세 가지 단계로 신호 세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전 버전에는 그 맥스 14까지 숫자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현재 버전에서는 이게 세 단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씩 디플로이를 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메리디안 쪽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디플로이가 완성되고 나면 저희는 POC 킷이기 때문에 이런 앱 뷰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제 뷰어를 통해서 앱 뷰어를 다시 재실행을 하게 되면 이게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 보네요. 아까 메리디안처럼 제 계정은 두 개의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정 로그인하고 로케이션을 들어가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 메인 화면에 보셨던 화면이 실제로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CEO 클릭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컨텐츠 내용들이 나오고 맵상에서 보게 되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고자 하는 경로가 표시가 되죠. 실제 구현하는 거는 이 동영상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푸시 메시지를 확인을 하고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출입구 쪽에 푸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비욘더 맵을 해서 해당 CEO 자리로 라우팅을 하게 되면은 자기 위치와 계산해서 경로를 로드하고요. 실제로 움직이게 되면은 요 아까 그려놨던 라우팅 그 선 안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이메일 보내기나 웹사이트 통화 이런 것들도 다 가능히 하고요. 이런 컴포넌트들이 다 미리 기능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루바 메리디안이 좀 디플로이가 쉽다, 도입하기가 편하다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내가 위치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럼 내 현재 위치에서 ACMX 자리를 검색을 해서 ACMX를 가지고 있는 백인진 과장 자리까지 경로가 선택이 되고 윈도우 내비게이션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메르디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저는 이 메르디안에 대한 내용을 두 개의 동영상 또는 세 개의 동영상으로 좀 분류를 해서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메리디안에 있는 GUI 또 필요한 개념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디플로이를 하고 하는 과정 그리고 컨트롤러에 조인하는 방법 그래서 그것들이 메리디안에 어떻게 정보들이 올라와서 모니터링하고 그런 설정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